이때는 이제 압력을 스프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면서 높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면서 전하고 다른 게 튀어나와요.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태리 에스프레소하고 카푸치노에 대한 자료예요. 어쨌든 에스프레소의 시작은 이태리니까요.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언제 시작이 됐나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에스프레소, 언제부터 에스프레소가 마시기 시작했나? 언제 에스프레소가 개발이 됐느냐? 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1884년 아넬로 뭐 이 정도 발음이 될 것 같아요. 모리온도라는 사람이 84년에 수증기압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추출을 하는 이런 머신, 압력을 이용한 머신을 처음으로 커를 출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까지는 압력이 한 1.5바 정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허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의 에스프레소라기보다는 모카포트에 가깝지 않았나? 모카팟과 유사한 형태의 음료가 만들어지는 그런 머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때 특허를 받은 거를 보면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1901년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베체라, 루이지 베체라라는 사람이 1901년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한 1.5바 정도? 얘는 이제 압력 이용한 거고 얘까지도 한 1.5바 정도? 그래서 보일러를 끓여가지고 추출을 하는 그런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하고 같은 에스프레소라기보다는 모카포트에 더 가까운 형태의 머신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된 이유는 하나예요. 짧은 시간에 빨리 커피를 쳐내겠다. 그래서 되게 효용성이 있는 30초 내에 커피 한 잔을 뽑아낼 수 있는 걸 목표로 개발이 된 게 에스프레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들 이름 보면 되게 웃기는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베체라 같은 경우 지금도 있죠. 베체라라고. 이제 이게 기계가 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1905년 또 다른 회사죠. 파보니한테 팔아요. 파보니라는 사람한테 이 특허를 팔고 이제 파보니가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가 이렇게 넘어가죠. 파보니한테. 그러면 현재와 같은 에스프레소 머신은 언제 나왔냐 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가짜가 나오죠. 1946년이네요 1946년에 이제 가찌아가 레버 머신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물 끓여서 이제 끓는 물이 이제 넘어가는 수증기압이 생기면서 그 압력으로 해서 추출하는 머신이었다고 하면 가짜에서 만든 머신부터가 압력을 만들어내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수증기압, 이때부터 이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1946년에 레버 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형태의 에스프레소 머신에 만들게 되고요. 이 전과 이후는 분리가 되면 돼요. 이 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에스프레소의 기원,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에스프레소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수증기압이어서 압력도 높지 않고 보일러가 터지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던 형태고요. 이때는 이제 압력을 스프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면서 높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면서 전하고 다른 게 튀어나와요. 크레마라고. 이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크림이죠. 그때 처음에 가짜에서 머신을 만들었을 때 커피를 추출했는데 이제 크레마가 나온 거예요. 이제 기름이 나온 거죠. 커피를 내리는데 기름이 같이 짜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기계에서 흘러나왔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대요. 그 기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가짜에서 이제 기가 막힌 마케팅을 해요.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할진 모르겠지만 크레마 데 나툴랄레였나?
나뚜랄레 데 크레마였나? 자연에서 온 크림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가찌아에서 사용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과 같은 에스프레소 문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1946년에 가찌아에서 레더머신을 만들면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림을 따로 우유 크림을 얹지 않고 또 이제 크림이 담겨 있는 이런 커피를 뽑을 수 있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마케팅, 이것 때문에 이제 에스프레소 문화가 이태리에 생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1960년대 이제 61년에 이클립스 개기일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념을 해서 나온 페마 E61이라는 이클립스 6일인 거죠. 61년에 이클립스를 기념을 해서 만든 페마의 E61이라는 이 기계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E61 같은 경우는 되게 역사적인 모델인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최초의 펌프를 사용한 기계예요. 이전에는 이제 사람의 힘과 이제 스프링 장력 이런 걸 이용해서 했다고 하면 압력을 펌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에스프레소 빨리 내리는 압력을 이용하는 커피라는 개념이 나오고 1946년 드디어 이제 높은 기압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크레마가 나오는 커피가 1940년대에 탄생을 하고 60년대에 펌프를 사용하는 머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페마 261 같은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거의 모든 에스프레소의 원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261 같은 경우는 그룹 헤드 자체도 되게 기념비적인 그룹 헤드죠. 나중에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얘기를 꺼낼 만한 그 그룹 헤드인데 이런 레버에서 하던 그런 메커니즘을 그룹 헤드에서 다 재현을 할 수 있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머신이 나온 게 이제 1960년 그렇게 해서 크게 에스프레소의 역사는 기계하고 같이 가야 되고요.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레시피 같은 경우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람이 매니아하고 바리스타예요. 일반 소비자가 에스프레소 잘 안 마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마시는 음료예요.